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를 내면요. 문제 유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독 신청 종류 물어보는 거. 단독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 또 하나가 이제 그거 나와요. 판결에 의한 등기.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시험은 판결 파트가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판결 좀 잘 보셔야 돼. 밑에 이제 지문을 확인할게요. 자, 22번. 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으로 재권 판결을 받으면 등기 권자는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줄거주세요. 소재 불명. 소재 불명의 불명이란 말은 집에 안 들어온다 그 말이죠. 집에 안 들어오는 거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판결 받아와야지. 그게 재권 판결이에요. 그러면 판결 받았으니까 공동 단독 신청한다. 맞는 말이고. 23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일을 하는 경우 등기 권자는 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자, 무엇이라고요? 맞다고? X지? 자, 이렇게 해서요.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는 직권 말소잖아요. 직권 말소. 근데 그게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는 뭐다? 원칙은 직권 말소. 또 말 나온 김에 직권 말소에서 제외되는 게 뭐가 있다? 그렇지.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그거는 제외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권리는 직권 말소예요. 수용. 24번. 자, 근저당권의 채권 체결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 특정 기준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자, 보세요. 감액하는 변경 등기도 권리 등기죠. 권리 등기니까 공동 단독, 공동이고. 그다음에 특정 유증도 공동 신청이죠. 둘 다 해서 이제 24번은 X고. 자, 한 번 더. 요거 기억하세요.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상속은 단독 신청이죠. 유증은 포괄 특정 불문하고 공동 신청 등기다. 이제 뭐 구분하세요. 차이가 있다는 거. 25번부터 볼게요. 25번부터가 거기에 판결에 대한 이 파트예요. 25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행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 선고에 의한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다. X. 왜 X? 가집행 아니야. 그렇지. 거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아니지. 확정이 돼야지. 그래서 그 25번은 X고. 자, 여기 집 하나 보세요. 우리 그렇게 했죠. 수업 시간에. 자, 법원서 판결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법원서 판결 떨어지면 이제 2주가 이제 불복제한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1심 판결은 2심 법원에 항소해야죠. 2심 판결은 상급법원에 상고해야죠. 그럼 보세요. 요 2주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하면 이 판결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2주를 무사히 경과했어요. 이제 보세요. 2주를 지나가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다 없다. 요게 이제 확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기억하세요.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판결이 확정된 때 그래요. 확정된 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25번은 X였고요. 26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제 줄거주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요거는 형성 판결이죠. 자, 근데 이유. 자, 토지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그럼 A, B가요. 공유물 분할은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은 판결 받아야죠. 근데 이렇게 합니다. 원칙은 협의고 판결 받아와요. 근데 판결 나오면 이렇게 나왔어요. A와 B는 서쪽 지정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그럼 한 개 판결서에 A 거, B 거 나와 있으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우리가 이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은요. 원칙은 이행 판결이었어요. 원칙 이행이고 예외가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제 그거는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 그 문장이에요. 자, 26번은 맞는 말이고 27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0년이 훨씬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나와야지. 27번도 주로 이제 정답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X고. 28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 중요한 거는 X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패소한 자는 대위할 수도 없다. 이제 28번은 X. 29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연기 신청서에는 판결 정보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X. 왜 X? 송달 증명이 아니고 확정 증명을 첨부해야죠. 송달 증명이 아니고 확정 증명.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집 하나 봐주세요.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등기법 파트에서 이제 보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가 판결이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종류가 바뀌어요.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거기 왔어요. 민법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한다. 그때 한번 나왔어요. 이제 지금 여기 나왔어요.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한다. 또 이제 거기 나왔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이제 첫 번째요. 민법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하는 판결. 이 판결은 무슨 판결? 이게 이제 형성 판결 그랬죠. 이렇게 했고. 자, 두 번째.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단독 신청. 이 판결은 무슨 판결? 여기는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 받으면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이 판결은 무슨 판결? 자, 이행 형성 판결 나왔고 이행 판결 나왔고 이제 뭐 남았어요? 확인 남았지. 여기 이제 확인 판결.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원칙은 확인이고 형성이나 이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지 이제. 그래서 다 바뀌어요. 종류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지. 다 묶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이 판결은 판결 종류가 뭐다? 이게 이행 판결 그 말이에요. 이행 판결이고 또 예외가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 있었고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언제나 판결은 확정 판결을 요하죠. 확정 판결임을 요한다 나왔고. 그다음 이제 여기 확정 시기. 이제 판결 받은 지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있다. 판결 종류 하나. 두 번째는 신청인.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제 누가 신청한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그러면 패소한 자는 대위 신청할 수도 없다 나왔고. 또 하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 신청 그랬죠. 이거 알아요 이제. 그럼 또 마지막에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판결서 가져와야죠. 판결서랑 뭐 가져와라? 확정 증명을 첨부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게 하나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전세권 등기하라. 근데 판결 주문이나 이외에 전세금이나 범위가 없어요. 그럼 등기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최근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판결 파트도 하나 올해 이제 단독 문제가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제3자 이한 등기 보세요. 뺐네. 자, 보시고 이제 일단 첫 번째 박스에서 보시고 박스에서 처음에 포괄 승계인 나와 있죠. 자, 그거 하나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포괄 승계인은 우리 수업을 이렇게 이제 수업을 했어요. 자, 들어보시면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자, 갑이 사망을 딱 했어요. 그럼 아들 을은 상속을 받겠죠? 그럼 이제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그럼 이제 을은요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자, 무슨 등기하라고? 그게 이제 갑에서 을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라 그 말이죠. 근데 넘기는데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다? 이게 상속이지.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상속 등기예요. 상속 등기고.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A와 C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A로부터 C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소유권을 이제 넘겨줘야죠. 자, 근데 문제가 A가 등기하기 전 사망했어요. A가 사망하면 A가 C한테 등기할 의무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아니지? 아들 B한테 상속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보세요. 원칙은 A에서 B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다시금 B가 C에게 등기를 넘겨야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 C랑 계약한 건 A죠. 왜 실체한 게 안 맞아. 안 맞아.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A가 직접, B가요. 바로 A로부터 C 앞으로 등기를 넘길 수 있죠. 자, 요게 뭐다? 요게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이렇게 했어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나와야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포괄 승계인 대표가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박스 이제 메꿔볼게요. 자, 33 보세요. 박스. 자, 상속 등기는 신청 형태 공동 단독 단독이고 단독 신청 첫 번째 칸. 그 옆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요 형태는 공동 신청 그래야죠. 이거 이제 B와 C가 같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칸. 자, 등기 원인.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예요? 상속이 되겠지. 상속. 그 다음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칸 등기 원인 정보. 자,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뭐예요? 그렇지. 가족관계 등록부. 상속인인 거 보여줘야 되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이제 무슨 계약서가 있겠죠. 계약서. 그럼 이제 상속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 자, 이유는 우리가 등기필 정보는 정식명칭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러면 상속 등기는 의무자 존재하지를 않아요. 필요 없지. 그 다음 이제 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야죠. 이제. 자, 누구 거 줘야 돼요? A 거예요. 또 꼭 사서 물어봐 또. B 거 줘요? 이렇게 물어봐요. B 있어요 등기필 정보가? 없지. 이때 이제 요 B가 A 거를 C에게 넘겨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하나 보시면 돼. 자, 밑에 이제 그 지문 보겠습니다. 30번.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하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줘봐야 한다. 자, 이거죠. 채권자 대위 등기했을 때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야지. 31번. 자,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에 갑은 자신을 의무자로 하여 갑에서 직접 을로 왜 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야지. X. 있다고. 자, 그 이제 31번을 한 단어로 뭐라 불러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32번. 자,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이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자,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 병명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 자, 보세요. 이거 약간 또 이제 또 다른 그림입니다. 자, 뭔가 그림이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 32번 문제는 뭔가 하면 일단 우선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또 을에서 병을 다시 소유권 이전. 근데 문제는 보세요. 병이 봤더니 을병 등기 둘 다 원인 무효예요. 둘 다 원인 무효라면 갑이 소유권을 찾아와야죠. 문제는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등기를 두 개를 지어야 돼요. 을의 거, 병의 거. 그 문제는 갑은 등기를 을 거, 병 거. 뭐부터 지워요? 병 거. 근데 문제는 갑과 병이 법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때 이제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해야죠. 문제는 갑이 이제 을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킬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이 되겠지. 왜? 소유가 을에게 돌아오니까. 의무자는 누구? 병이 되겠죠. 병의 등기가 지워지니까. 그럼 보세요. 좀 전에 여기는 매매계약만 체결했었죠. 여기는 소유가 넘어왔죠. 그림이 달라.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이제 32번 두 번째 줄.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 병명의 등기를 말소를 신청할 때, 자, 누구를 대해서 신청해야 한다? 을을 대위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로 속에는 을이 들어가야죠. 33번.
자,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분에 관해서 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하여야 한다. 자,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줄 준 거 보세요. 그 뒤에 동시 신청하여야 한다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적으세요. 이따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으세요. 또 하나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똑같은 조문이 두 개 있어요. 법에. 두 개 달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101동 건물을 지었죠. 자, 분양 끝났다. 끝났어요. 그때 이제 우선 자, 101호, 201호, 301호 요 세 집은 등기하고 싶대요. 소유권 부등기 하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들은 하기 싫대요. 그 문제는 101동 여기는 보존 등기를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우선 하겠다는 사람들 못하게 막으면 돼요?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동시 신청을 볼 때는 동시 신청은 하여야 한다가 와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위 신청은 할 수 있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 두 개 있어요, 법에. 그래서 동시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고 대위 신청은 할 수 있다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시라고. 대위 신청 할 수 있다. 이렇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인지 대위인지 달라져. 끝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시 동시 신청은 하여야 한다. 대위 신청은 할 수 있다. 그 구분하세요. 이제 그 33번은 맞는 말입니다. 34번 풀어보시죠. 얘도 얘 지겨 죽겠어 이제. 얘도 거의 1년 내내 나왔어요. 34번은 OX 맞죠? 이제 자 1개월 내에 신청을 안 하면 1개월 신청하면 그때 누가 대위한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대위니까 할 수 있다라 돼 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35번도 잘 보세요. 35번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물 대지 소유자. 뭔가 하면 34, 35, 35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3자 파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형태 파트에서는 그거 나와야 돼.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적격. 그 다음에 공동 신청, 권리자 혼자 구별. 단독 신청은 올해 그거 보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 그럼 이제 제 3자 파트는 용어 정의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도 이 파트는 두 문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럼 서류 파트 볼게요. 자, 서류 파트에서 서류 파트에 하나 좀 묶어놨어요. 일단 박스 한번 잠깐 보시면 이 박스 보세요. 지금 5개 적어놨죠. 첫 번째 이제 등기 신청 정보는 되게 중요해요. 최근 자주 나와요. 그럼 세 번째 칸에서 이제 등기필 정보도 앞으로 시험 나올 사항이고 인감증명 보셔야 되고 서류 파트는 이렇게 3개 위주로 보세요. 다 볼라 있으면 마시고. 그래서 서류 파트는 내용 줄여도 괜찮아요. 보시고 자, 일단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시죠. 36번 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을 신청하는 경우 일권의 신청 정보로 일괄을 신청할 수 있다 와야죠. 그리고 이제 제일 앞에 줄 그셔야 돼.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그 말이 와야 돼. 이제 같은 채권 담보니까 이제 소유자나 부서에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에 좀 빈번히 나와요. 이렇게. 됐고 5예요. 37번 자, 등기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 정보에 간인을 하는 경우 그 간인은 그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나눠야 한다. 자, 구분하세요. 간인은 누가 하고 법에는 그중 1인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 각각 1인이고 그럼 정정인은 이제 누가 나눠야 한다? 전원이 다. 37번도 오 맞는 말. 자, 38번 등기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 의무자가 1명일 때는 권리자 중 1명과 의무자가 간인 방법으로 한다. 맞죠? 권리자나 의무자나. 이게 이제 각각 1인 그 말이지.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법에는 그중 1인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뭐다?
각각이든 그거 하면 되고 이제. 39번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글자 수를 난해에 적으며 문자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X 줄거요. 서명하고 날인 줄긋고 서명하고 날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요게 이제 29회 정답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사인만 해도 되고 도장만 치도 된다 그 말입니다. 둘 다 할 필요 없고. 자, 40번. 자,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자, 원칙은 적어야 돼 말아야 돼요? 적어야지. 지분 적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공유인 경우에는 뭘 적어야 되고? 지분을. 합의인 경우에는 합의인 뜻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40번은 X예요. 4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게 이제 요거 25회 기출 문제거든요. 제가 옮겨놨어요. 보세요. 자, 지목은 적어줘요 말아요. 적어야죠. 토지가 적어줘야지. 소재와 지번도 적어야죠. 그 다음 등기소 표시 관할 등기소 적어줘야죠. 그 다음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도 적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토지에 대한 정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하세요. 문제가 좀 잘못 나왔어요. 25회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토기를. 다음 이제 토지 소유권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하지 않는 사항은 그랬어야지. 문제를 먹같이 냈는데 다 풀었어요. 사람들이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의제기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운데 토지에 대한 정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첨부 정보지. 첨부한 서류죠 그냥. 기록상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뭐 옛날 문제 한번 옮겨놔 봤습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신청서 파트였어요. 그 다음 이제 42호부터는 거기에요. 등기 원인 정보 파트예요. 자, 이제 그리고 원인 정보 파트는 비중은 되게 떨어지고요. 대신에 그게 하나 있어요. 검인 계약서. 한번 떠올려보세요. 검인 계약은 검인은 언제 받아야 돼요? 또 언제 그래서 또 검인은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오케이, 그렇게 하나 있죠. 볼게요. 42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등기 원인 정보가 집행력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자, 판결서인 때 검인은 받아야 말아요? 다시 받아야 돼. 이게 이제 부특법 법률 조문이에요. 한 번 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원인 정보가 판결서라면 검인은 요한다 안 요한다. 다시금 받아라 그 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43번 43, 44 묶어주시고 43번 신탁 해지 약정서를 등기 원인 정보로 하여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이랑 44번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 시 원인 증서인 매매계약 해지 증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자, 이제 따져볼게요. 검인은 언제 받으라고요?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죠. 자, 그럼 보세요. 43번은 신탁 해지 줄긋고 신탁 해지도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럼 검인은 받아야 말아요. 받아야지. 그래서 43번은 X예요. 검인 받아야 돼요. 자, 44 줄그세요. 매매계약 해제. 그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죠. 요거는 말소 등기니까 검인을 받아야 말해요? 안 받는 거지.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 말이지. 그래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X. 앞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43, 44 두 개 외운 게 아니고 원리만 아시면 된다고. 그래서 다시 검인은 언제 검인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따지세요. 계약인지 아닌지. 또한 소유권 이전인지 아닌지. 그만 따지면 되겠죠. 그렇게 풀어야 돼요. 문제를. 45번 등기 원인 정보에 표시된 부동산 필지 중 일부 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 지분에 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다수 필지 중 일부 필지고 그 공유 지분에 대한 일부. 자, 뭔가 하면 이 얘기예요. 이번에 계약서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이제 갑의 토지를
우리 사왔어요. 우리 등기해야죠. 그럼 얘는요, 보세요. 이 토지를 소유권 등기를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지분을 조금씩 받아도 돼. 별도 제한이 없죠? 그래서 지분을 쪼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리될 수 없다? X. 어차피 등기 신청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쪼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6번부터는 거기에요. 등기필 정보. 자, 일단 46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의 제공으로 줄 보세요. 등기필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여기 등기필증 나와 있죠. 뭔가 하면 옛날에는 원래 명칭이 등기필증이었어요. 그 등기필증이 명칭이 바뀌었어. 뭐라고? 등기필 정보라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기필 정보가 등기필증을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47번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X. 자, 이유. 유증은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공동 신청.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일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가 돼야지. 그래서 그것도 답으로 즐겨 떠요. 유증도. 48번. 자,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일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자, 줄 그어주세요. 판결 줄 긋고. 그 이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죠. 그럼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죠? 없으니까. 의무자가 안 줄 거니까. 그 다음 이제 49번 승소한 등기무자가 단독으로 권리가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요건 왜 제공해요? 있으니까 갖고 와라. 그래서 48, 49 묶어주세요.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칠판만 보시면 여기. 자,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첨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불첨부가.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다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 근데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여기지 이제. 등기 의무자가 없을 때. 필요 없죠. 또 이제 권리 등기 아닐 때. 권리 등기 아니다. 다른 말로 표시의 등기다 그 말이고. 세 번째가 등기의 진정성 보장. 여기 짜세요. 앞으로 여기서 시험 주문에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면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원칙은 안 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믿을 수 있으니까. 이걸 잘라야지.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 이때는 첨부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의무자가 안 줄 거니까. 자, 그렇지만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장이 3개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험 지문에 원칙,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면 원칙은 첨부한다 안 한다. 원칙은 안 한다. 안 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잘라서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신청할 때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없으니까. 의무자가 안 주니까. 자, 그렇지만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 여기가 막상 시험 뜨면은 조금 당황스러워져요. 구분하셔야 돼요. 두 문장. 자, 그 다음 이제 50번부터 이제 50번.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하는 등기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자, 여기 지자체가 권리자란 말이죠. 그 뜻이에요. 촉탁등기. 촉탁등기에서는 등기별 정보는 작성 교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지. 51번. 자, 승소한 등기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경우 등기별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OX? 맞지? 별표. 그거 꼭 아셔야 돼. 뭔가 하면. 자, 51번하고 49번은 다른 말이에요. 그거 이해돼요? 자, 보세요. 49번은 지금 이거죠. 자, 보세요. 사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대금을 다 뒀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 받았는데 을이 등기를 안 해요. 을이 등기를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갑한테. 그 갑일한테. 내 등기 받아가라 그랬죠? 을이 꿈쩍도 안 해. 협력 안 하면 갑이 등기할 수가 없죠. 갑이 이제 어디 가야 돼? 법원에 가야죠. 그래서 갑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상 없죠? 판결 나옵니다. 을은 갑의 등기를 인수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인수하라. 이때 이제 누가 등기하러 가요? 갑이. 그럼 이제 갑이요. 승소한 등기문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해야지. 갖고 와라 그 말이지. 요게 이제 아까 위에서 49번 지문이에요. 49번 지문이고. 그럼 보세요. 등기관은 이제 갑의 신청을 받아서 을 앞으로 등기했죠. 이때는 등기소가 을에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 말이지. 왜냐 하면 우리가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인, 등기 명인이 일치하면 주겠죠. 이때 주는 거예요. 여기는 보세요.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갑이 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했지. 양자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니까 이때는 을에게 새로운 등기필 정보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말이라고 지금. 그게 두 개가 다른 말이야 지금. 그래서 두 문장이요. 올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두 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 신청했을 때 이때는 기억하세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 교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와요. 그거 알면 수료 파트는 어려운 것도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52번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등기를 한 경우 줄 그세요.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직권 보존이죠. 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와야지. 53번 자,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잃어버렸죠. 재발급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절대. 자, 54번 등기필 정보를 멸실한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등기문자 또는 법정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정보도통을 첨부하면 된다. 요건 이제 그렇게 불러요.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라 불러요.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이건 반드시 누구만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만. 일반 대리인들은 안 됩니다. 이제 그 명칭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였고 55번 풀어보세요. 55번은 OX, X, 왜 X? 확정일자. 자, 주의하세요. 확정일자 언제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에 나오는 거지. 네가 여기 왜 나와? 그렇죠? 여기 나올 애가 아니에요. 뭔가 하면 돼. 시험 내는 방법. 자, 보세요. 시험 보러 가시면 자, 우리 시험 특징이 문장을 길게 적어주죠. 한 3줄, 4줄 막 적어줄 거예요. 그 가운데다가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죠. 하나 싹 집어넣어요. 그 막 읽다가 다 까먹어서 뭐 읽었는지. 확정일자 딱 나왔어. 나 이거 알아. 넘어간다니까요. 확정일자 나올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정리. 정보를 멸실했어요. 멸실하면 방법은 3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다?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가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가 공증서 부분. 명칭 3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 자, 10분 잠깐 봐주세요. 요거 확인하고 와야지. 근데 이제 올해 시험은 요거 시험 나올 거예요. 등기필 정보에서 등기 예규 있죠? 여기가 이제 시험 나올 차례입니다. 한번. 그래서 요거만 확인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지금 등기필 정보는 등기하고 나면 다 주는 게 아니죠. 주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자, 요거 외워야지, 이제.
정보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 첫 번째 무슨 등기했을 때?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 두 번째는 설정, 이전을 위한 가등기했을 때. 세 번째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정 등기했을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제. 다 외우고 있죠? 때가 바야흐로 10월. 자, 그럼 이제 종부법 받아보면 1년 번호 몇 자리? 12자리. 비밀번호는 50개. 또 중요한 거는 등기필 정보는 등기하러 가면 다 주는 게 아니죠. 원칙은 뭔가 하면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인과 명의인이 일치하면 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이제 등기 신청인, 명의인, 양자가 불일치할 때는 정보는 작성 교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지. 여기가 이제 양자가 불일치할 때예요. 첫 번째가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세 번째, 승소한 등기무자 신청했을 때. 이 세 개 나와 있고요. 한 개 더 있어요. 간공서 촉탁 등기. 원칙은 안 만들죠? 그런데 간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주는 경우도 있죠? 원칙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래서 올해 시험 보러 가시면요. 요거 시험 나올 거예요. 등기bil 정보. 문제가 나오면 답은 둘 중에 하나. 작성하는 거 물어보거나 안 하는 거 물어보거나.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56번부터는 인감용 파트에서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